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 경기를 구성하는 시계를 자료에는 네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야기 드렸죠. 자, 추세 변동, 그리고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분리 변동 네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먼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계절 변동을 제거시키고요. 불규칙 변동 제거시킵니다. 다음 추세 변동도 제거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딱 하나 남아있네요. 뭐만 남습니까? 순환 변동 하나 남아있다. 이것만 고려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추세 변동도 제거시켰으니까 이제 추세선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지속적으로 하강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영선이 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추세선은 영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것은 영선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상승 그리고 하강 이를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 하강 이걸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기 변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변동 이걸 설명할 때는 딱 하나만 고려하는 거죠. 뭐뭐 고려합니까? 순환 변동 이거 하나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는 경기 변동, 경기 순환 어때?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용어 정리합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이죠. 그럼 경기가 가장 안 좋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도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이다. 뭡니까? 저점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는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이라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정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다음 벌써 이제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어때? 경기가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경기가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뭡니까?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확장 국면이다. 다음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경기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기간을 우리가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축 국면이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저점에서 다시 저점까지 갔다 한 바퀴 돌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를 순환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르기까지 기간이다. 일 순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순환 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 주기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순환 주기라는 것은 이처럼 일 순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점부터 다시 저점과의 기간도 순환 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정점에서 다시 정점에 이르기까지 기간도 뭡니까? 순환 주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세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상승 하강에서 다시 어때? 또 상승 추세선 이르기까지 기간이 있겠죠. 이도 뭐가 됩니까? 일순환이 탈 수 있겠죠. 순환 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정점이 있네요. 정점과 저점 이 사이에 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점과 저점 이 사이에 폭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크기가 되겠죠. 정점과 저점 이 사이에 폭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흔히 순환 진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환 진폭이다. 줄여서 진폭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용어 설명드렸는데 자 보세요. 순환 주기다. 자, 주기는 뭐라 합니까? 일 순환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순환 진폭이다. 이는 뭐라 합니까? 정점과 저점 사이 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하튼 순환 국면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다. 경기가 좋아한다. 확장 국면. 다음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이다. 경기 안 좋아진다. 수축 국면 두 가지로 나눠봤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저점을 찍고 경기가 서서히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기가 살아난다서 회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가서 우리가 회복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추세선
추세선 일 중심에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 이 시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상향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향 시장이다. 자 보세요. 상향 위쪽을 향한다는 이야기예요.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이제 정점을 찍고 자, 돌아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동안 좋았던 경기가 어떤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후퇴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어떤 이제 후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퇴 시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중심에서 자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으로 향한다서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이제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를 받습니다. 자, 순환 국면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회복 시장, 상향 시장, 그리고 후퇴 시장, 하향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순환 국면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죠. 뭡니까?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이 외에 이제 부동산만의 고유한 시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시장이다. 자, 이는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국면이 있다. 이게 이제 안정시장이야. 사실 안정시장은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순환 국면단 분류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하향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향시장. 자,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어때? 지속적으로 하락한 시기잖아요. 그럼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래가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부산. 아무리 경기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뭐 됩니까? 바로 실수요자에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겁니다. 이처럼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시장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안정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환 국면에 따라서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네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외에 부동산만의 고유한 시장인 안정시장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안정시장 여기까지 포함해서 또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네, 교재 보시면 87페이지예요. 자, 87페이지 양고 4번 봅시다. 양서시연 첫 번째 보세요. 경기의 상승, 하강, 중간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순환을 경기 순환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했죠. 상승, 하강을 어때? 상승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걸 해서 우리가 뭐랬습니까? 경기 변동이다. 네, 경기 변동 이걸 설명할 때는 순환 변동 이것만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서는 어때? 경기 변동 그리고 경기 순환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상승, 하강 이를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 통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주기다 어때? 이제 그림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주기 두 글자 찾으셨나요? 주기 이게 순환 주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어때? 추세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이도 어때? 일순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환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 보시면 진폭 나와 있죠. 진폭은 뭡니까? 정점과 저점 사이 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챕터는 별표 2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으로 1번. 두 번째로 보세요. 보시면, 이제 경기의 경제활동 수준이 수년간 거쳐 주기적 반복적으로 변동하는 선을 말한다. 나와 있죠?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걸 뭐라 합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내용입니다. 자, 양고로 2번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봅시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흔히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 그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자 보세요. 네, 부동산 네, 경기가 좋다면, 예,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어때? 가격은 상승하겠지요. 그렇지만 가격이 상승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데 들어보시겠죠? 투기 이론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경기가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인플레 이론에서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내용에서 부동산 가격이다, 이것은 단순 지표에 의존해서 그래서 경기를 측정하다 보면 어때?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는 단순 지표에 의존해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를 측정할 때는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 지금 종합적으로 측정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하겠죠. 주로 고려하는 게 바로 건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량이다. 이때 건축량에도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 착공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완공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죠? 허가 받고 착공돼서 완공되겠지요. 이 자체가 시장에 어때? 공급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건축량 이 자체는 어떤 공급 관련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다. 지금 부동산 거래량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는 수요와 관련된 지표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보세요. 부동산 거래량은 수요와 관련된 지표가 되겠고, 건축량은 공급과 관련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수요, 공급 관련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아가지고 부동산 경기 측정의 주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 지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가 있다는 이야기요. 가격 변동 지표가 있다. 이를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보조 지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어떤 건축량, 부동산 거래량, 가격 변동 지표 이들 어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측정 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이제 공실 공가율이라든지 택지 분양 실적, 주택 금융 상태, 미분양 물량 이 같은 걸 고려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 우리 엔터에서 자 이제 우리 시험은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무슨 이제 건축 허가량, 부동산 거래량 등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어때? 맞는 질문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하단에 양보라 2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 측정은 단순 지표에 의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건축량, 가격 변동, 거래량 등의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네요. 건축량. 자, 그리고 자, 가격 변동 지표다. 다음 거래량 2번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하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축량이다 나와 있죠. 건축량은 뭡니까? 공급 관련된 지표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2번 거래량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량이다. 이는 어때? 수요 관련된 지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축량,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량 이 두 가지가 경기를 측정 어떻습니까? 주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의 가격 변동 지표다. 이는 어때? 보조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4번 택지 분양 실적, 동그라미 5번 공가율, 동그라미 6번 주택 금융 상태 이 같은 걸 고려해서 경기를 어때? 측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선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다음 양골 3번입니다. 자, 이미 설명드렸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흔히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경기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주택의 건축 경기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네요. 다음 동그라미 보세요. 이제 광의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 경기 여기다가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 여기까지 포함한 개념이죠. 동사번 최광의 부동산 경기에서는 광의 부동산 경기의 토지 경기 여기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 내용이죠. 주거용 부동산 경기 이것만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경기다 표현하고 여기에 상공용 부동 건축 경기 여기까지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광의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토지 경기 여기가 포함하면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참고하시고 여튼 우리가 흔히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를 의미합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 양으로 4번 내용이 되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소개되는데 이번은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부동산 경기는요. 경기는 지역별로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합시다. 서울의 강남의 부동산 경기와 다음 파주의 부동산 경기는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지요. 또한 파주 내에서도 주거용 부동산과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는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지역별, 유형별로 부동산 경기는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 특수별 부동산 경기가 가중 평균치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가중 평균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 보는 게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는데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다면 후행 뒤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지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다음은 역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독립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선행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일반 경기에 좀 앞서간다 그 이야기 되겠죠? 병행은 같이 움직인다. 역행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 부동산 경기에 가중평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 보는 게 통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도 이런 자리에 봅시다. 일반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야. 그럼 일반 경기가 좋을 때 어떤지 기업도 자금을 늘리고자 하겠지요. 또 우리 개인들도 자금을 늘리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업은 주로 어디에 투자합니까? 상공업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주로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거용 부동산 투자한다. 그래서 기업도 개인도 자금을 늘리고자 한다는 이야기, 돈 빌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 빌려줄 은행은 주로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기업입니까? 개인입니까? 기업들에게 빌려주죠. 왜? 개인들은 주거용 투자하는데 주택담보줄 금리가 워낙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업들이 빌려준다는 이야기. 그럼 기업은 자금을 늘려서 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공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겠지요. 그럼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경기는 활성화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개인들이 대출 많이 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다. 그럼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는 위축되겠지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아진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지 동시 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우리 병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네죠. 반대다. 그래서 역순환한다. 즉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이런 것만 아니에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니까 결국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때따라서 독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순환주기 여기서 이야기 드립니다. 순환주기다 그러는데 자, 순환주기 이걸 이제 우리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비교를 해서 이제 자, 부동산 경기다. 그래서 이제 순환주기 가장 대표적인 학설이 바로 한센 순환입니다. 한센 순환이에요. 한센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한센 순환. 여기에 되면 약 17에서 18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입니까? 17년에서 18년이에요. 일 주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제가 이거 이야기하기 거북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18년.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일반 경기입니다. 자, 일반 경기 적지 마세요. 자, 일반 경기 이어서 학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환주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된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굴라 순환이에요. 주굴라 순환. 주굴라는 학자가 어떻게 발견했다. 그래서 주굴라 순환 이름도 재밌습니다. 주굴레. 이건 주굴라 순환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되면 1순환대 소요된 기간이 얼마겠습니까? 약 8에서 10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경기에 장기 순환이 있습니다. 장기 순환이 있다는 건데 장기 순환은 콘트라티프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콘트라티프. 이 사람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 순환은 얘기한다면 약 50에서 60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경기에 순환 주기는 다른 특별한 가정에 쓰는 일반 경기에 뭐가 비교하신가? 주굴라 순환, 주순환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 주순환이다 했는데 이것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제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의 순환 주기 여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약 2배 정도 길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2배 정도 길다는 것. 그렇지만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 여기에 비해서는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오히려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학자 이름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숫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경 쓰면 그래서 적지 말라고 했어요. 쓰지 말고 결론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의 순환 주기에 비해서 약 어떻습니까? 2배 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 여기에 비교한다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길어집니까? 오히려 짧습니까?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자, 변동주기, 순환주기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2배 정도 길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고, 우리 교재는 소개 안 돼 있지만, 자,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과 비교한다면, 여기에 비해서는 부동산 경기의 순환주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은 순환 진폭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환 진폭이다. 이 부분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좋으니까 내가 가진 땅에다가 오피스 하나 지어서 분양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총 20층이에요. 20층. 자, 20층짜리 오피스 짓기 하는데 딱 어떻습니까? 10층 이렇게 지금 오피스를 지금 지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올라오는데 일반 경기가 정점 찍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짓던 오피스를 멈추고 휘장막 쳐놓겠죠? 그럼 플랜카드가 올라옵니다. 경기 좋아지면 다시 짓겠습니다.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경기는 정점을 찍고 돌아서도 부동산 어때?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일반 경기의 정점보다 부동산 경기 정점은 어떻습니까?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부동산 한번 불황의 늪에 빠져들면 쉽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점은 어떻습니까? 더 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높고 저점은 더욱더 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 진폭이 어떻습니까? 더 크다는 거지요. 역시 마찬가지 결론만 잘 이해하세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 진폭이 어때? 크다.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서
일반 경기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첫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 옵션,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저점이 더 깊고 정점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합시다. 부동산 경기는요,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후퇴는 급격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도 마찬가지.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는 얘기. 이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정점 찍고 후퇴는 급격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길다. 그렇지만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짧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순환은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경기순환에 비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에 우리 교재 대칭성 나와 있죠? 오타입니다. 변동의 비대칭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대칭성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회복 기간이 길고 후퇴가 짧다는 이야기. 즉 정점에 도달한 기간이 길고 저점에 도달한 기간이 짧다. 그래서 비대칭의 구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재 미치지 마세요. 우경사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경사 이거 뭡니까? 오른쪽으로 경사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구조다 그런데 이거 최근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잘 쓰고 비대칭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경사 여기 미치지 말았어요. 비대칭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 기억본 보세요. 이미 말씀 내용이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 건축 경기는 일반 경제의 변동 패턴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했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움직인다. 동시순환한다. 그 이야기지요. 다음 리본 보세요.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되는 역순환적 현상을 보인다. 설명했죠? 주거용 부산은 일반 경기와 역순환한다. 역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본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행, 병행, 역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독립적인 경우도 있다. 우리가 설명드렸죠.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요형별 부동산 경기의 가중평기체 성질 때문에 일반 경기가 후행하는 게 통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선행할 수도 있고 평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주기의 순환금이 불묘하고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설명드렸죠. 전체를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행하는 게 동설이다. 그랬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분별 가중평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가중평체 성격을 지니다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행한다. 보는 게 동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기면 특징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양고로 5번입니다. 양고로 5번 이 생각하시면 됐어요. 우리가 순환 구매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순환 구매에 따라서 회복 시장, 상향 시장, 그리고 후퇴 시장, 하향 시장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특징을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봅시다. 이제 먼저 자 부동산 가격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다음은 두 번째 거래 건수. 자, 세 번째 공실률. 네 번째 건축 허가 신청 건수. 다섯 번째 유통시장에서 누굴 중시할 것인가. 다음 여섯 번째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회복 시장이 되겠습니다. 회복시장. 자, 보세요. 이제 회복시장은 여기 되겠죠? 회복시장은, 자, 보세요. 이제 회복시장 어때? 그동안 안 좋았던 경기가 저점을 찍고 서서히 살아나는 게 회복시장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하락했더니 멈추고 반전해서 어때? 서서히 상승 시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 이 자체는 이제 서서히 이제 상승한다서 상승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죠. 좀 이제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하고 안 좋았던 경기도 때 서서히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건 두 건 거래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거래 건수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이루어지면 공실 비어있는 룸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지요. 그래서 공실률은 어떻습니까?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기 살아니까 건축 시장 수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이제 상향 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상향 시장. 자, 상향 시장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지요. 이제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때 지속적으로 상승 시기라는 이야기예요. 상승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유형에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도 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상향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은요 하루라도 더 빨리 살려고 그러겠지요. 팔린 사람한테 하루 늦게 팔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향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향시장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근데 서로 어떤 이제 사고팔 계약했어요. 계약으로 정확 다 했어요. 그래서 맞는 도장치자니까 팔리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왜? 늦게 팔면 가격이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화가 났죠. 좋다! 너 빨리 나서 도장치자냐? 대신 내가 너 거 양도소득세 다 내줄 테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있었단 이야기예요. 자, 지금 살려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살려고, 팔려는 사람은 하루 늦게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향시장에서는 이처럼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되니까 공실 비어있는 놈은 어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실률은 어때? 최저가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건축시장은 증가해서 어때?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퇴시장이 되겠습니다. 후퇴시장은 자, 보세요. 그동안 좋았던 경기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도 그동안 상승을 멈추고 반대했을 때 하락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도 때 한 건 두씩 줄어들겠죠. 왜? 가격도 하락하고 경기도 때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거래도 한 건 줄어든다. 그래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그럼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줄어들면 비어있는 놈은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공실률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건축하시는 것은 어때?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향 시장이 되겠다는 건데, 하향 시장은 어때? 이제 추세선을 중심에서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시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이제 유형 형식 부동산 가격도 어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래는 어때?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거래는 거의 없다. 그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아주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공실률이 뭡니까?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경기 안 좋기 때문에 건축시장은 감소해서 어때? 최저가 되는 시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표현 중에 특히 공실률 이걸 조심하세요. 아참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공실 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실률이 최대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비어있는 놈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죠. 왜? 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언제입니까? 하향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공실률이 최저라는 이야기는 비어있는 놈이 어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거래가 아주 잘 되기 때문이다.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교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아참에 어때? 공실률이 최대다. 그래서 어때? 상향시장 생각이 쉽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공실률이 최대라는 이야기는 비어있는 아주 많다. 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하향시장. 공실률이 최저라는 이야기는 비어있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제입니까? 상향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자, 유통시장에서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처럼 확장 구매에 접어듭니다. 확장 구매 접어들면 어때?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은 어때? 상승하는 거지요. 그래서 회복시장에서는 서서히 상승 시작하고 상향시장은 지속적으로 어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처럼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앞으로 어때?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자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거 팔려고 할까요? 앞으로 더 올라가니까 살려고 하겠지요. 그럼 다들 살려 한다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있어야 거래된 겁니까?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는 오히려 누구를 중시합니까? 매도자, 팔려는 사람을 중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놈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수축국면. 수축국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되겠지요. 그럼 수축금에 접어들면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려고 할까요? 살려고 할까요? 팔려고 하겠지요. 그럼 다들 팔려면 거래가 안 된다냐? 누가서 거래합니까? 살려는 사람. 그래서 유통시장에서는 누구를 중시합니까? 매수자를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만 나오면 어때?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겠지요. 반면 회복시장으로 넘어가면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어때?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 아주 중시한데 왜? 팔려서만 나오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퇴시장으로 넘어가면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어 있고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어때? 아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복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겠고 상향시장은 어때? 매도자를 아주 중시한다. 다음 후퇴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겠고 하향시장에서는 어때?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확장 국면입니다. 확장 국면은 가격이 어때? 상승 시기지요. 상산시라서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비교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현재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가격 상승시니까 과거 시점보다 어때? 더 가격은 어때?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것인가? 이보다 높아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될까요? 상한선이 될까요? 하한선. 이보다 높아지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뭡니까? 하한선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시장이다. 일단 가격이 상승도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준 가격이 되거나 어떻습니까? 하한선이 된다. 그렇지만 상향시에서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과거의 사례가 확실히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수축 국면입니다. 수축 국면 가격이 하락한 시기지요. 그래서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라고 보자는 이야기. 그럼 현재 시점의 가격은 과거 시점의 이 가격보다 어떻습니까? 하락하겠지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바로 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것인가? 이보단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 뭐가 됩니까? 상한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때? 상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후퇴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기죠.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선이 될 수도 있더라. 그러나 하향시장에서는 어때? 큰 폭으로 하락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뭡니까?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합시다. 이제 보시면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회복시장에서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 하한선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상향시장 뭡니까?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후퇴시장입니다. 일단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향시장은 어떻습니까?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순환 국면에 따라서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특징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공실률을 잘 기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 이제 유통시장에서 누굴 중시하느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이냐, 이런 분들이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는데 어찌 보면 유통에서 누굴 중요하신가, 과거의 사례가 어떤 역할인가, 이건 외워버리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외워버리는 게 더 마음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외우신가?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지 않냐. 그림을 어때? 거꾸로 그려버리면 우리 또 머리가 아파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리신가? 이렇게 그려서 항상 상승,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그림 그리자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은 저는 이제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치고 딱 반 나눕니다. 반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매수자, 매도자 했다는 이야기야. 둘 중에 입에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매수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수자, 매도자 생각하시고 오른쪽부터 출발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무조건 매수자, 매도자. 아시겠죠? 다음은 상한선, 하한선. 둘 중에 입에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상한선. 그죠? 따라서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시험에서 어때? 지문에서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외우는 게 더 마음 편한 방법이에요. 원래는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도에서 외우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그림 어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되었죠. 거꾸로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상승, 하강이다. 그래서 반 딱 나눠놓고 오른쪽부터 출발하자. 뭐라고? 매수자, 매도자. 다음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그리고 어때? 하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여기 보세요. 이제 이제 항상 우리는 그림은 어떻게 했어요? 상승 그리고 어때? 하강 이렇게 그렸죠?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뭡니까? 매수자, 매도자. 오른쪽부터 출발했을 때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양으로 5번이에요. 양으로 5번. 자, 순환적 경기 변동에 각 국민의 특징이다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하향시장입니다. 하향시장 바로 이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 하향시장이다. 시기 됐어요. 그래서 기억번 중간쯤 보세요. 불황하에서 지속적인 경기 하강이 진행되는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D급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거래는 극히 저자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거래는 어때?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요. 다음 1번 봅시다. 공가율, 공실률 최대다. 우리 공실률 어떻습니까? 최대가 된 시기라 그랬지요. 다음 미번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자, 과거의 사례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어요? 상한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10번 중하조세 매수자를 중시하는 현상이 커진다. 유통시장에서는 누굴 더 중시한다? 매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회복시장입니다. 기억보세요. 회복시장은 이제 경기 하강이 하향을 멈추고 자 상향하는 변동을 보이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 또는 지역별로 회복된 것이 통상적이다.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2번입니다. 2번 이제 자 가격 하락이 중단 반전돼. 그럼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어때? 하락했겠죠. 이게 이제 중단된다. 그리고 반전돼서 부동산 가격은 어때? 상승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복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때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랬지요. 자, 거래도 활기를 시작한다. 거래 건수가 한 건 도시가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번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나 하한 가격이 된다. 그래서 이 기준 가격 또는 어때? 하한선이 된다는 거죠. B번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화 현상으로 변한다. 자, 그전까지는 매수자를 중시했겠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상향시장이에요. 기억번 그 보세요. 경기 상승 국면을 지속해가는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일으키며 자, 상향시장은 부동산 가격은 어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 얘기죠. 거래도 어때? 아주 활발하다는 겁니다. 다음 D번 보세요. D번 중간점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 간다 그 얘기죠. 자, 이건 여러분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향시장에서 정점만 찍으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후퇴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후퇴시장의 전 단계가 어디입니까? 상향시장. 그래서 상향시장은 어때? 후퇴 가능성 어때?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점 후퇴 가능성을 내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향시장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1번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뭐가 되는 겁니까?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하한선이 된다. 다음 공실률은 어떻습니까? 최저. 우리가 최소 나와 있죠? 최저다라는 겁니다. 다음 매도자는 거래 성실을 미룬 반면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는 경향을 발생한다.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매수자는 때 하루 빨리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매도자는 하루 늦게 팔려고 한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10번. 매도자 권리에 더욱 주안점을 둔다. 유통시장에서 누구를 중시한다? 매도자. 자, 다음 동사 4번 후퇴 시장입니다. 기억번 그 보세요.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2번 그동안 가격 상승했던 게 중단 반전하여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는 안산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래도 한 건도씩 감소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2번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 가격이 된다라는 거죠. 1번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전사로 변한다. 그동안 매도자를 중시했겠죠. 그렇지만 후퇴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된다. 그 얘기죠. 2번 일반 경기의 후퇴 국면과 병행 장기시는 공실률이 커진다. 그래서 후퇴 시장에서 어때? 공실률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순환 공매에 대해서 4가지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보충학습이 다 나와 있지요. 보셔서 자, 안정시장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존재하는 고유한 국면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부동산 가격이 가벼운 상승하나 안정된 시장이다. 2번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다. 이렇게 변하는 이야기예요. 위치가 좋은 적정유의 주택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향시장 을 통해서 안정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요. 사실 안정시장은 아무 때나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향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잡을 수 있다. 하향시장 때 경기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에 위치 좋고 규모가 작은 산 그럴 때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실수요자 힘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제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안정시장 설명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런 정도 여러분 교육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우측 봅시다. 91페이지예요. 자,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23번. 자, 부동산 경기변동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4가지 국면에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있죠. 회복 그리고 상향, 다음 후퇴, 하향 이 4가지 국면 이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맞지요? 다음 2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자, 이건 여러분 이상하세요. 이처럼 공실률, 자 거래 건수,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자 이 같은 걸 통해서 현재 어때? 회복 시장인지 상향 시장인지 후퇴 시장인지 하향 시장인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답 나왔네요. 네, 우리 결론만 잘했죠? 자,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 진폭은 어떻습니까? 크다. 그래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어때? 더 깊다 그랬잖아요. 크다. 결론만 잘 읽으면 된다 했어요.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4번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자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 있죠? 순환 변동, 다음 계절 변동, 자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이죠? 등이 나타난다. 맞지요? 다음 5번 보세요.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금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보세요.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선. 근데 이런 중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했어요? 빨리 그림 그리자. 상승 하강이다. 그리고 딱 반 나눠서 오른쪽부터 상한선, 한선이 했잖아요. 그럼 상향시장은 여기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한선이 된다. 그래서 맞는 일입니다. 이 판단하시면 절대 안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틀린 문장 찾아봅시다. 몇 번입니까? 3번.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5절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분도 다 맞춰드렸습니다. 맞춰드렸고, 6절 거미집 이론이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5, 6월 과정쯤 다루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장 부동산 경제론이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 맞춰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여러분들 98페이지예요. 2장, 부동산 시장과 공간구조론이다.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뭐 수용흡 이론 그리고 경기변동 이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경기변동 이론은 조금 더 수월한 내용들이지요. 예, 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한두 번 정도 더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다 느낄 겁니다. 여튼 오늘 배웠던 부분도 꼭 여러분들한테 복습, 반복습을 해주셔야 된다. 자, 복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오늘 설명 내용 교재 밑줄 다 그려있잖아요. 이걸 어때? 이해하시려고 노래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이게 복습이었어요. 그럼 읽어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읽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넘어가자. 했을 때 3, 4번인데 또 들어보고 예, 그때 또 읽어보면 훨씬 쉽게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복습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